여보세요? 신우이님, 어머니 통장 좀 찾아봐 주실래요? 유산 정리해야 하는데. 유산? 어머니한테 무슨 재산이 있다고. 그래도 연금이라도 남은 게 있는지 확인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10년간 쌓인 서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 3일째. 가족들이 관심 있는 건 오직 돈뿐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 올해 62살이에요. 10년 전 치매에 걸리신 시어머니를 모시다가 3일 전 떠나보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기신 낡은 통장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답니다. 잠시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죽을 끓여 한 숟가락씩 떠먹여드렸죠. 며느라, 우리 아들은 어디 갔니? 치매에 걸리신 후로 매일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남편은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니까 시어머니는 아들 얼굴 보기도 힘들었죠. 회사 갔어요, 어머니. 저녁에 올 거예요. 시어머니는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또 치매 증상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될 줄은 몰랐죠. 점심때쯤 시어머니가 갑자기 숨을 거칠게 쉬시더니 제 손을 잡은 채로 눈을 감으셨어요.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어머니, 10년간 원망도 많이 했지만 막상 가시니까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한 남편의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걱정하는 건 병원비였어요. 여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니, 그래도 계산은 해야지. 장례비도 있고.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시누이는 전화로만 바빠서 못 가. 대충 치러하고 작은 시누이는 와서 하는 말이 언니, 어머니 연금 통장 어디 있어요? 그거라도 찾아서 장례비에 보태야지. 10년. 제가 혼자 시어머니를 돌본 10년 동안 시누이들이 온 날을 다 합쳐도 열흘이 안 돼요. 명절 때도 치매 어머니 보기 불편해하면서 안 왔거든요. 빈소를 지키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남편은 회사 일이 있어서 하고 나가버리고 시누이들은 애들 학원 핑계로 사라지고 문상객도 별로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후로는 친구분들과도 연락이 끊겼거든요. 혼자 앉아서 시어머니 영정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외로우셨겠구나. 나처럼.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누이가 또 전화를 했어요. 언니, 어머니 방 정리하면서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 있으면 다 모아놔요. 주말에 가서 정리할게요. 정리? 10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니 방 청소 안 해준 사람이 무슨 정리를 한다고. 저는 혼자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자 나프탈렌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한복, 낡은 스웨터, 색바랜 블라우스 하나하나 개면서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도 한때는 곱게 차려입고 다니셨을 텐데 서랍장 맨 아래 칸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신문지에 곱게 쌓인 작은 보따리였죠. 풀어보니 빨간색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농협 정기적금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1993년 3월 첫 입금 5만원, 1993년 4월 5만원, 1993년 5월 5만원 30년. 무려 3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5만원씩 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통장 이름이었어요. 수취인 김정숙 제 이름이었어요. 통장을 들고 멍하니 앉아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숙 씨 맞으시죠? 저는 어머니 친구 박순자예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조문도 못 왔다며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치매 걸리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신 게 있어요. 혹시 당신이 돌아가시면 꼭 전해달라고. 순자 할머니는 낡은 편지 한 통을 건네주셨어요. 어머니가 며느리 이름으로 적금 넣으신 거 아시나요? 네, 그게 무슨. 30년 전 정숙 씨가 시집 왔을 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딸처럼 여기셨거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차갑고 엄격하기만 했거든요. 정숙 씨가 친정이 어려운 걸 아시고는 늘 마음 아파하셨어요. 근데 대놓고 도와드리면 자존심 상할까 봐.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 30년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첫째 낳고 몸조리할 때 시어머니가 미역국에 소고기를 왜 그렇게 많이 넣으셨는지, 명절 때마다 용돈이라며 봉투를 쥐어주신 이유가 뭐였는지, 제가 친정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울고 있을 때
다음날 갑자기 보너스 나왔다며 남편이 돈을 건넨 이유가 어머니가 당신 몰래 아들한테 돈을 주면서 며느리 친정에 보내라고 하셨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정수가,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이미 내가 없겠지. 30년 전 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외아들만 있던 집에 딸이 생긴 것 같았거든. 하지만 나도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으며 살았던 사람이라 내게 정을 보이면 내가 나태해질까 봐 일부러 엄하게 대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 가족 뒷바라지하는 걸 보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네. 내 친정 형편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며느리 체면 생각해서 모른 척했어. 대신 내 이름으로 적금을 들었단다. 언젠가 내가 정말 힘들 때 이 돈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내가 치매에 걸린 후 너무 힘들었지. 나도 알아. 가끔 맑은 정신이 들 때가 있었거든. 내가 나를 씻기고 밥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는 걸 다 봤어. 미안하고 고마워서 울고 싶었는데 치매 걸린 사람이 우는 것도 이상하잖아. 정수가, 이제 너도 내 인생을 살아. 나처럼 시집살이에 평생 묶여 살지 말고. 그리고 우리 아들. 그놈이 너한테 잘못하면 혼내. 내가 참고 사는 거 보기 힘들었어. 사랑한다, 내 딸아. 편지를 읽으면서 30년간 쌓인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어머니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원망했던 시간들이 모두 오해였다는 게, 시어머니도 저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게,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게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어요. 남편과 시누이들에게 통장을 보여줬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이게 왜 형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작은 시누이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몰래 빼돌린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어머니가 직접 넣으신 거야. 큰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그래도 이상하네. 우리 어머니가 남 좋은 일 할 뿐이 아닌데. 남, 30년을 한 집에서 살았는데 남이라고? 남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당신한테? 그럼 이 돈은 유산 아니야?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가족에게 저는 정말 남이었구나. 이 통장은 내 이름으로 30년간 넣은 거야. 법적으로도 내 거고. 형수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10년간 치매 어머니 모실 때 가족은 어디 있었어? 기저귀 한 번이라도 갈아준 적 있어? 밤새 어머니가 헛소리할 때 한 번이라도 곁에 있어준 적 있어? 시누이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병원비, 약가, 기저귀가, 간병비 다 내가 냈어. 너희가 한 거라곤 명절 때 용돈 조금 주고 간 게 전부잖아. 순자 할머니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사실 어머니가 더 큰 비밀이 있으셨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긴 땅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팔아서 제 친정 빚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정숙 씨 친정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집까지 날릴 뻔했을 때 어머니가 몰래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어요. 친정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다행히 은행에서 구제받았다고만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좋은 며느리 들어와서 복받은 거라고, 그 은혜를 갚고 싶다고. 남편과 시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아버지 땅은 정숙 씨 친정 살리는 데 쓰신 거죠. 큰 시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얼마짜리 땅인데 어떻게 남의 집에. 남의 집이 아니라 며느리 친정이잖아요. 순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정숙 씨를 진짜 딸처럼 사랑하셨어요. 오히려 친자식들한테는 서운함이 많으셨죠. 치매 걸리고도 아들, 딸은 얼굴도 안 비추는데 며느리만 끝까지 곁을 지켰으니까. 시어머니의 49제를 지낸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여보, 나 이혼할게. 뭐, 갑자기 왜? 어머니가 편지에 쓰셨잖아. 내 인생을 살라고, 더 늦기 전에 시작하려고. 30년간 모은 적금은 꽤 큰 돈이 되어 있었어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이자까지 합치니 충분히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당신은 엄마를 10년간 방치했어. 나는 그런 남자와 더 이상 못 살아. 남편은 발버둥 쳤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이혼 후 저는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어머니의 부엌이라는 이름으로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파는 작은 식당이에요. 놀랍게도 장사가 잘 됐어요. 어르신들이 옛날 어머니 손맛이 난다며 자주 오셨거든요. 가게 한쪽 벽에는 시어머니 사진과 함께 작은 액자를 걸어놨어요. 30년간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하신 시어머니를 기억하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가게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저도 시어머니인데 며느리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표현하세요. 저처럼 너무 늦게 알면 후회해요. 오늘도 가게는 손님으로 북적입니다. 전 남편이 가끔 찾아와요. 정수가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안 돼요. 어머니가 주신 새 인생 제대로 살아야죠. 시누이들도 가끔 연락해요. 돈 좀 빌려달라고. 물론 거절하죠.
매일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기 전에 시어머니 묘소에 들러요. 어머니, 오늘도 잘 살았어요. 어머니 된장찌개 레시피로 60그릇 팔았어요. 바람이 불 때면 시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잘했다 내 딸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 통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몰랐다면 아마 저는 평생 원망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랑은 때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희생으로, 30년간 꾸준히 넣은 5만 원의 적금으로 표현된다는 걸. 여러분, 혹시 가족 간의 오해로 힘드신가요? 너무 늦기 전에 진짜 마음을 확인해 보세요.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숨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한 인생을.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위로하고 응원해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